네, 출제순위 9위 표준 발음법. 지금 이제 4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받침의 발음입니다. 이거 워낙 많이 외우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뭔진 몰라도 기역부터 이응까지 디귿 빼고 이건 뭔가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쓴 다음에 이렇게 쓴 다음에 닦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것을 읽을 때는 쌍기역으로 써 있지만 쓸 때는 표기법은 쌍기역을 쓰지만 발음할 때는 대표음으로 바꿔서 발음한다 라는 규정입니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요. 치읓으로 발음됐어요. 치읓으로 썼어요. 쫓다. 그러나 발음할 땐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이 됩니다. 예. 그리고요. 혹시나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뒤에 말이 왜 따따가 돼요? 예. 된소리 대기입니다. 안 울림 예사소리와, 그러니까 디귿은 안 울림 소리예요. 우리가 자음 중에서 울림 소리는 마누라야 라고 하거든요. 얘네들만 자음 중에서는 울림 소리인데 디귿은 이 마누라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 울림과 안 울림, 디귿과 디귿이 부딪히면서 뒤에 나오는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이것이 된소리 대기인데 이제 어차피 또 다뤄질 얘기인데요. 그래서 뒤쪽 소리가 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교재를 보시면은 저는 제가 따로 다시 편집해서 만든 교재라 예, 닥다가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요. 닥다가 2번 나왔어요. 그냥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예, 아니면 마음에 새기고 싶으면 그냥 2번 냅두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받침 소리로는 뭐만 쓸 수 있다? 발음입니다. 발음 놓치면 안 돼요. 기역부터 이응까지다. 특이한 건 누가 없더라. 뿅 시옷이 날아갔습니다. 시옷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7개의 자음만 발음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시냐. 그냥 사실은 기역부터 이응 시옷 빼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좀 난 여자가 좋아 하시는 분들은 뭐 여자분들 중에서도 여자 좋아하시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이나 남자분들은 그녀 다리만 보여로 외우시면 좋고요. 아니면 좀 순수한 서정의 세계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싶으시면 가느다란 물방울도 있지요. 그래서 참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 보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 혹은 그녀 다리만 보여 해서 대표음으로 발음이 되더라. 시옷이 아니고요. 디귿으로 발음됩니다. 이런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항 겹받침이에요. 우리가 사실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겹받침이에요. 이걸 어떻게 발음을 해야 돼? 하면서 늘 고민하죠. 뭐 아니 어떨 땐 이렇게 읽더니 또 어떨 땐 이렇게 읽어 하면서 되게 혼동이 오죠. 예, 혼란스럽고 혼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일단 제가 만든 규칙이 하나 있어요. 무슨 규칙이냐면 좀 말도 안 되는 규칙인데요. 예, 우리나라엔 특별히 유독 리을로 시작하는 겹받침들이 많고요. 그 리을로 시작하는 겹받침들이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리을이 들어가는 겹받침 가지고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베스트 고무팩 예,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스트 고무팩. 예, 앞에는요 다 리을 받침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얘네를 왜 앞과 뒤로 이렇게 갈라놨냐면 사실 요거요 순서 뒤바꾸셔도 돼요. 베스트, 보톡스 뭐 아무거나 만드셔서 예,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뒤에도요. 뒤에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고무팩, 파마광? 예. 뭐 그런 거 그냥 아무거나 만드셔도 되는데 앞뒤는 바꾸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기본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기본 겹받침 중에서 얘네들은 대표음이 뭘로 나기 때문에 예. 앞에 오는 리을로 대표음이 발음되기 때문에 얘네를 앞에다 배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왜 뒤에다가 배치를 했겠습니까? 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뒤쪽이죠. 그러니까 대표음은 뭘로 나게 되는 거예요? 각각 기역, 미음, 비읍으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헷갈려 하는 것 한번 해볼까요? 요게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발음하셔야 될까요? 베스트다, 베스트다. 예, 그러니까요. 앞쪽에 있죠. 리을이죠. 그래서 어떻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넓다, 넓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많이 헷갈리는 게 또 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이건 발음해보라고 학생들 시키거나, 뭐 좀 친하신 어른분들 이렇게 시키면 어떻게 하시냐면, 말다 하면서 2개를 다 발음하려고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예, 기억이니까 어디에?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얘는 뒤에 있는 기억으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표준 발음이에요? 막다가 표준 발음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원칙을 기억해 주시고요. 원칙은 요건데 이 모든 규칙에서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게 뭐죠?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따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따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단어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얘네들은 별표고요. 밥은요 진짜 밥단은요 정말 엄청 매우 자주 나오는 매우 중요한 표준 발음법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요 원래 리을 비읍이니까 넓다처럼 리을로 밝다라고 읽고 싶으시겠지만 얘는 표준 발음이 보세요.
밥다입니다. 게다가 얘는 장단음까지 물어보는 문제도 꽤 많이 썼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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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고 하면서 조금 과장해서 계속 그렇게 발음을 해놓는 것이 기억하기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밥는, 밥는. 근데 비읍이었다가 비음화가 일어나서 미음으로 바뀌는 거죠. 밥는. 예, 그 다음에 밥다는 꼭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널따였잖아요. 널따. 근데 요 단어들이 될 때가 있어요. 넙죽, 넙둥, 넓적하다라는 말이 만들어져서 나왔을 때는요. 얘네가 원래는 리을이었지만 이때는 뭐라고 발음하세요? 비읍으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들 보세요. 예외들은 보통 몇 급에 나오고 있어요? 7급이나 그쵸? 세무직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넙죽하다, 넙둥글다, 넓적하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겹받침 중에서 베스트 고무팩을 기억해달라. 시작. 베스트 고무팩. 예, 부끄러우시더라도 꼭 하셔야 돼요. 입으로 소리 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억이 남아요. 더 빨리. 베스트 고무팩. 베스트 고무팩. 그래서 요 앞쪽은요. 대표음이 뭘로 나고요? 리을로 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쪽은요. 기억, 미음, 비읍으로 납니다. 그래서 넓다는 넓다가 되고요. 비읍이니까, 리을 비읍이니까. 그 다음 말다가 아니죠. 예. 기억이니까 막다라고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규칙에서 이게 여기 나오는 조항들 가지고 만든 거라서 그 조항들에서 벗어나는 예외 4개는 꼭 외우셔야 된다. 첫 번째, 밥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밥다, 넙둥글다, 넓적하다, 넓적하다. 예, 맨날 넙죽, 넓적. 예, 넓죽하다, 넓적하다, 넙둥글다. 이렇게 4개 꼭 기억하시고 밥다 같은 경우에는 장단음까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밥다 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활용하는 상황에서 요게요. 우리가 다라는 기본형으로 나오는 단어들은 사전에 올라갈 때 모습이고요. 보통 얘네가 문장 안에 들어갈 때 자, 뭐 클린 앤 클리어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유나, 소녀시대의 유나가 나와서 막, 되게 예쁜 얼굴로 하고 막 뛰어가면서 뾰루지 막 난 거 보고 하다가 마지막에 기분 좋게 웃으면서 뭐라고 하죠? 맑게, 자신있게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거든요. 이걸 상상해보세요. 그럼 걔 발음이 틀렸나? 맞게인가? 그럼 되게 바보 같을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유나가. 맞게, 자신있게. 바보 같죠? 그거 아니에요. 예, 요때는요,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경우에는 그때는 뭘로 발음을 한다는 게 약속이냐면, 리을이에요, 리을. 맑고, 맑게. 그래서 음운 환경, 어떤 말과 부딪히고 어떤 말이 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발음은요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 원칙을 아셔야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거 강조드리고요.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겹받침 제가 왜 굳이 리을이 들어가는 애들만 했냐면 나머지는 고민 안 해도 돼요. 이걸요 넉스과 이렇게 안 읽으시잖아요. 그냥 넉이죠. 넉. 우리 고민 안 해요. 그 다음 예. 목도 목까지 나머지는 고민 안 해요. 안 따가지고 지읒을 발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안 해요. 그래서 리을로 되는 리을이 들어가는 겹받침만 따로 정리를 해드렸고 다만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죠. 외골 뭔가 한쪽으로 파고드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우리 외골수라고 하잖아요. 거기 보시게 되면 외골 얘는 외골스 아니고요. 외골입니다. 외골 리을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세요. 외골 요거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다로 끝나는 애들은 대표음을 기억하시면 돼요. 베스트니까 얘는 리을이죠. 떨다. 그 다음에 얇지, 핥고, 훑다, 훑지. 예,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요거의 상황을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요것도 또 관련해서 아셔야 되는 게 음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 아래로 쓰겠습니다. 떨다가 활용을 하다 보니까 모음이죠, 요거는. 이 이응은 빈자리나 마찬가지예요. 제로 이응이 있는 빈자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얘는 뭐죠? 어미니까 조사어미 접사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조사어미 접사는 형식 형태소인데 이런 형식 형태소가 뒤에 위치하게 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뒤에 있는 겹받침 중에 뒤에 있는 애를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돼요? 연음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하시면 되는 거예요? 떫은이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맑은도 해볼까요? 은을 넣어볼게요. 연장해서. 그러면 요것도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접사잖아요.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니까요. 자, 뒤에 나오는 겹받침 뒤에 것을 자연스럽게 넘기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맑은.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요즘에 다들 치킨 닭 좋아하시죠? 식구들과 어제 닭을 먹고 왔어요. 사실 이렇게 발음을 되게 많이 하세요. 식구들과 함께 뭘 먹고 왔다고 하시는 게 표준 발음에 맞는 거예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니까 바로 연음을 시키셔가지고 뭐라고 하셔야 돼요? 어제 식구들과 함께 맛있게 닭을 먹고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교양 있는 분들의 표준 발음법입니다. 닭을 먹고 왔어요. 그러면 요것도요. 어떻게 발음하셔야 되겠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죠. 그럼 제가 하는 거죠. 어머, 그렇게 닭이 맛있으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닭이 맛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발음법은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미리 여기에서 언급이 된 부분이 있어서 미리 언급을 한번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예, 요거 그 베스트 고무팩인데 아니면 이거를 그렇게 한 것도 있더라고요. 보신탕 조금 격한 표현 퍼먹어 뭐 이렇게도 해도 되셔요. 자, 근데 어쨌든 예외 3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칙에서 벗어나는 예외 3가지. 시작. 밥다, 넙둥글다, 넓적하다, 넙죽하다, 넓적, 넙죽, 넙둥글다. 예. 뚱이라고 쓰진 않죠. 쓸 때는 둥글다지만 뚱이 되고요. 적이지만 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된소리 발음이 되더라. 자, 그래서 리을로 발음되는 경우는 아예 이게요. 이제 뒤에 한글 맞춤법에 나오는 건데 이게 원래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다랏이라는 접사가 붙은 겁니다. 그런데 얇다에다가 다랏이 붙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베스트 고무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는 뭘로 나는 거예요? 앞에 걸로 나죠. 요럴 때 한글 맞춤법 기억하세요. 요럴 경우에는 네,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얇다랗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였죠? 예, 우리가 다들 그 현대인들이 단기 기억 상실증을 앓고 살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있어요. 얘는요, 베스트 고무팩 하는데 고무팩 이쪽이 표준 발음이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앞에 게 표준 발음이 아니라 뒤에 게 표준 발음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서 그대로 씁니다. 굵직하다. 잘 보세요. 그래서 얇다에서 보시게 되면 대표음이 이 겹받침 2개 중에 앞에 것으로 발음이 되니까 얘도 얇다랗다, 얄찍하다, 그 다음에 얄팍하다 이렇게 해서 소리 나는 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널찍하다, 넓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앞에 게 발음이 되니까 예, 널찍하다, 넓적하다 말고요. 널찍하다, 널따랗다. 짧다. 얘도 여기가 이렇게 바뀔 뿐이지 똑같죠. 리을이죠. 그러면 짤따랗다, 짤막하다 해가지고요. 한글 맞춤법에서 알려준 대로 겹받침 중에 앞에 것이 발음이 되면 소리 나는 대로 쓰고 그 다음에 뒤에 것이 발음이 되면 원형을 밝혀서 적어준다. 예,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항으로 갑니다. 지금 한 얘기예요. 지금 계속 한 얘기인데 꼭 기억하실 것은 막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다. 그 다음에 닭이고요. 그 다음에 닭 뒤에 보세요. 흙 다음에 리을 기억 똑같은 리을 기억이죠. 베스트 고무팩이니까 기억으로 발음되는 거죠. 기억. 그래서 흙과 하면서 안 울림 부딪히면서 된 소리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늑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읍고 베스트 고무팩 뒤에 나오는 애네요. 그러니까 읍고 그 다음에 얘도요. 막다 박다 이게 시리즈예요. 지금 앞에 있었죠. 막다 박다 예 굽다 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발음하실 때 다 뭘로 발음하셔야 돼요? 대표음은 기억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감 발음. 문법 쪽에서는요, 일단 중요한 게 조건이거든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냐면, 용언의 어감 발음이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용언이라는 건 뭘 용언이라고 하지요? 머릿속에 이게 바로바로 처리가 되셔야지 이제 좀 더 암기하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다가 용언이 뭐고, 형식 형태소가 뭐고, 조사가 뭐고, 접사가 뭐야? 이런 거 모르시면요, 기본 문법을 구입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그걸 통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시면서 예, 같이 쫓아오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용언이라는 건 동사와 형용사를 얘기하죠. 동사라는 건 무엇을 나타내는 단어? 움직일 동자죠.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고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이더라. 그런데 얘네가 아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먹다 있죠. 예, 요걸 써보시면 어간의 말음, 여기서 얘기하는 어간의 말음, 이거 리을 기억이네요. 예, 요 리을 기억으로 끝나는 거네요. 여기도 이렇게 나왔네요. 그것은 디귿으로 시작하는 거, 막도? 좀 이상하네요. 예,
막지, 이렇게 할게요. 막지. 참 날씨 맑지? 자, 이렇게 할 때는, 자, 지금 보시면 기역으로 발음하되, 다, 예, 맑지예요, 막지예요, 이때는. 여기 써있는 대로 하면 막지라고 하지만, 어떨 경우에만 기역으로 시작하는 애, 아까 한 거예요. 고개. 요럴 경우에만 뭘로 발음한다? 리을로 발음한다. 그래서, 맑고, 맑게. 유나 상상하세요. 유나가 맑고, 맑게 하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맑고, 맑게. 이렇게 해서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하실 만한 것이, 이제 각작거리다. 뭐 이런 건 어렵지 않고요. 늑수그레하다. 늑수그레하다. 이게 원형을 밝혀서 적습니다. 국따라타. 따라타로 소리 나지만 중요한 건 뒤에 걸로 발음이 될 때는 원형을 밝혀 적어준다. 예, 그래서 암기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자꾸 원칙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물고 기억으로 시작해요. 기억으로.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 기억이지만 물고 리을로 발음을 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읽고, 예, 역시 그러네요. 읽고 진짜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기출문제를 우리가 훑는 이유는 나왔던 녀석들은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왔던 녀석들을 기반으로 또 변형도 들어가니까요. 예, 잘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12항 받침 히읗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네, 뭐 히읗과 히읗이 포함된 겹받침 이런 것 뒤에 기역, 디귿, 지읒과 같은 예사소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예, 축약시켜서 된 소리로 발음한다. 우리는 한국인 화자라 안 배워도 발음합니다. 만턴, 누가 만던이라고 하나요? 안 하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 히읗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 디귿이 결합을 했어요. 디귿이 있잖아요. 디귿과 결합했을 경우에 히읗과 디귿이 합해져 가지고요. 뭐가 되는 거예요? 턴이 된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거센 소리, 그러니까 의문의 축약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축약 현상 중에 자음 축약은 기억하시나요? 자음 축약, 그드부즈가, 그두부조. 예, 그두부조. 맨날 이거밖에 못 만들겠어요. 그두부조에다가 히읗이 결합을 해요. 그러면 얘네가 거센 소리가 돼서 나옵니다. 네, 저는 이것을 피카츄 털,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피카츄 털 아니면 피카츄 토, 뭐, 예, 아유, 그렇게 안 외우셔도 기억하시면 더 좋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히읗이 들어가게 되면 예, 거센 소리가 됩니다. 요런 비슷한 게, 그러니까 이런 거센 소리가 되는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살 더하기 곡인데 나중에 우리가 합성을 해보니까 뭐라고 발음이 나죠? 콕이라고 나잖아요. 그 얘기는 여기 숨어 있었던 받침의 히읗이 뒤에 나오는 기역과 합쳐지는 겁니다. 네, 이런 것을 축약이라고 한다 정도는 좀 알고 있으시고요. 그 음운 변동 그 현상 중에서 축약은 굉장히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예요. 축약과 탈락이 문법 문제로 나오자면 좀 그래도 좀 비중 있게 나왔던 부분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받침, 기역. 가로 열면요. 이거 조항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역은요. 리을 기역도 아까 베스트 고무팩이었잖아요. 베스트 고무팩. 그러면 대표음이 리을이 아니라 뭐였어요? 기역이죠. 그러니까 기역으로 쓰든 리을 기역으로 쓰든 대표 발음은 뭘로 되고 있는 거 똑같이 기역으로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애들로 취급해서 묶어버린 겁니다. 기역과 리을 기역, 그다음에 얘도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뒤 음절 첫 소리 히읗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예, 결국 어떻게 된다? 거센 소리로 발음을 하게 된다. 하나 보시면 되죠. 이거랑 이거 볼까요? 예, 얘도 나온 적이 있어요. 어머, 맏형 빼버렸어야 되는데. 어머. 네, 빼버렸어야 되네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맏형, 디귿과 히읗이 합해지면서 형이 되었죠. 맏형. 그 다음에 국화 해가지고요. 기역과 히읗이 합해져가지고 국화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 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또 나왔네요. 얘랑 관련해서는 또 장단음도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는 밥다는 밥다였던 거 기억하시죠? 밥다, 길게. 리을 비읍이지만 비읍으로 발음하고 장음으로 발음했습니다. 그래서 밥다였는데 발피다, 당하는 피동 접사와 결합을 했더니 긴 소리가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죠. 기억하시죠? 자, 원래 긴 소리로 발음되던 그 단어들이라도 뒤에 그 피동이나 사동 접사 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경우에는 장음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그거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발피다라고 안 하고 발피다.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감따였어요, 원래. 감따. 저 발음으로 쓰지 않고 그냥 요 장음 표시만 해둘게요. 근데 얘가 머리를 가문이 하고 하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을 하면요. 그때는 장음이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특징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규정에 따라 디귿으로 발음되는 요런 애들도 이것에 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띄어쓰기에서 각각의 단어지만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붙여서 읽잖아요. 한 단어처럼.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이렇게 한 단어처럼 취급하면서 축약현상이 일어나면 축약현상이 일어나는 대로 발음한다입니다. 그래서 요 옷 한 벌 한번 간단하게 해보시면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음으로 먼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 한 벌이 됐다가 이 디귿과 히읗이 합해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옷 한 벌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대표음으로 바뀌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꽃 한 송이 해보시는 것도 꽃도 예, 꽃도요. 꽃도 꽃 한 송이 하면서 디귿으로 바뀌죠. 그다음에 디귿과 히읗이 합해지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꽃 한 송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발음하시면 돼요. 한국인이면 웬만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니은 히읗 뒤에 리을 히읗 뒤에 시옷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시옷을 뭘로 발음해요? 된소리 쌍시옷을 발음합니다. 다소, 만소, 실소, 끈습니다. 끈싸오니 잘 보시면 예, 니은 히읗 뒤에 있는 니은 히읗이에요. 단어들. 그 뒤에 있는 시옷은요. 다 발음이 뭐예요? 끈싸 싸 하면서 된소리로 발음하는데 이건요 반대로 발음해 보시면 더 쉬워요. 다소, 만소, 실소 바보죠? 예,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색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히읗 뒤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 니은다, 네, 나가 결합되는 경우에는요 니은으로 동화시켜서 발음을 합니다. 누가 이것을 는 이렇게 하나요? 안 하죠? 예, 놓는 그 다음에 놓네 예, 이렇게 해서 쌌네. 그 다음에 붙임 이렇게 니은 히읗 리을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자, 그 얘기죠. 니은 히읗, 리을 히읗 뒤에 누가 왔어요? 니은이 왔고 니은이 왔어요. 그때는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데 발음을 안 한답니다. 그런데 리을 히읗 뒤에서는 니은이 뭘로 발음이 돼야 된대요? 요거 뒤에서는 리을로 발음이 된대요. 요거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리을 히읗일 때는 얘가 지금 보세요. 리을 대표음 리을이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게 보시게 되면 그 뒤에 니은이 뚫레가 뭐가 된다라고 했지요. 지금 보면은 니은이 리을로 발음된다. 그래서 뚫레 하면서 유음화 기억하시나요? 리을처럼 닮아가는 현상. 유음화. 우리가 문법이 조금 후순위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13, 14년도 되니까 좀 문법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문법도 이제 조만간 다시 살펴볼 때 지금 모르는 것들 잘 노트 같은 데다가 적어 놓으시고요. 아니면 책 구석에다가도 눈에 띄는 곳에 잘 적어 놓으셨다가 문법 수업 하시면서 궁금증들 좀 해소될 부분들을 해소하실 부분들은 해소하시고 만약에 그래도 좀 미흡하다 싶으면 게시판 같은 데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유음화 해서 리을처럼 되어가는 현상이고요. 다른 말로 설측음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세요. 끓는 니은이 왔더니 예, 리을 다음에 이 온 니은이 뭐가 됐어요? 리을, 끓른이 되었습니다. 끓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히읗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자 드디어 이렇게 나옵니다.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전미사, 예, 접사 중에 혼자선 쓰일 수 없지만 문장 끝에, 단어의 끝에 붙기 때문에 꼬리 밑자 서서 접미사라고 하는데 이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될 경우에는 모음으로 시작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 해서 형식, 형태소 근데 반드시 모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모음, 이런 애들이 모음이죠.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히읗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나은 안 하잖아요. 노아, 나은, 쌓이다, 쌓인, 많아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음을 하면 되시는데 예, 속을 요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귀신같이 찾아가지고 시험 문제로 나왔었죠. 자, 끌리다 막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보세요. 모음으로 시작되는 이건 뭐죠? 접사죠. 접미사. 그러니까 요때는요 예, 히읗을 발음하지 않죠. 그러면서 일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놓고 요게 연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끓이다 라고 발음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속을 끓이다. 예. 그 다음에 14망 헛받침이나 쌍받침이 그러니까 헛받침은요 받침이 한 개고요. 쌍받침하고 겹받침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헛받침은 요런 것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써버렸네요. 옷을 쓴다는 게. 자, 이렇게 하나짜리들 있잖아요. 이런 게 헛받침이고요. 그 다음에 쌍받침이라는 건 그런 거죠.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애들 있죠. 똑같이 생긴 애들. 그 다음에 겹받침은요. 이런 걸 겹받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에서 언급하는 용어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라오시는데 조건 마찬가지예요. 헛받침이나 이런 쌍받침이 뭘로 시작된?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어미 접사. 조사어미 접사. 조사어미 접사. 뭐라고 했지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발음한 뒤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답니다. 예, 어떤 얘기냐? 옷이가 나왔어요. 옷 다음에 이 조사죠. 조사인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그럴 경우에는 제 원래 음가대로 원래 시옷의 소리 그대로 뒤로 보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옷이. 그래서 그 옆에도 이렇게 보시면 대낮 할 때 있죠. 이것도요. 그냥 그대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니까 나지. 이거는 이제 뭐라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했는데 갑자기 꽃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되게 많이 그러세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꽃을이 맞습니다. 자, 거기 이렇게 해놨는데 또 예, 끝을 잡아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연음을 하셔야 돼요. 모음을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끝을 잡아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위치 이동만 하는 것은 음운 변동 현상에 나중에 넣진 않습니다. 그냥 자리 이동이라서. 자, 그래서 끝을. 그러면 예전에 이제 이걸 좀 잘 이해하셨나 해가지고요. 퀴즈를 하나 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쁘죠, 이런 이름. 예, 이렇게 해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는 혹격 조사입니다. 아는 혹격 조사인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운 뭐죠? 얘가 형식 형태소입니다. 형식 형태소니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한빛 판비사 또 사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여기 앞에 있는 받침을 그대로 제 음가대로 옮겨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발음하셔야 돼요. 한빛차가 맞습니다. 예, 한비차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하시라고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그래서 끝을도 나왔었네요. 높여, 섞여, 예, 여기 기역, 쌍기역도 그대로 뒤로 넘어갔지요. 예, 그러면 여기서 아까 헛받침이나 쌍받침만 얘기했으면 이제 겹받침 얘기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조항에서 겹받침 얘기가 나왔어요. 동일한 조건인데 겹받침인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뒤에 것만을 옮겨서 발음하게 됩니다. 그때 단 이 경우에 시옷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데 예를 들면 요거 아까 있잖아요. 달기 달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음으로 시작한 형식 형태소 뒤에 꽃만 옮긴다. 그래서 달기 참 맛있었어요. 달글 먹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달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바로 연음시키셔서. 그 다음에 읊어도요. 예,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피읍이 그렇게 뒤로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얘 밥다가 나온 뭐였죠? 밥다죠. 비읍이었죠. 그런데 얘가 활용을 하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럴 경우에는 그때는 그런 대표음 떠나서요. 무조건 뒤에 있는 것이 연음이 된다. 예, 된다고 예,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발블. 예. 그래서 조금 주의를 요하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옷은 무슨 얘기냐면, 저기 세 번째 있는데, 값을 제가 쓸게요. 좀 크게. 자, 겹받침 중에 이제 시옷이 모음 형식 형태소니까 넘어가야 되죠. 근데 넘어가고 나서 값을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시옷은 넘어간 뒤에 무슨 소리로 변해야 돼요? 네, 된소리로 변해야 됩니다. 된소리로. 그래서 값을. 그래서 한때 막 그런 광고도 있었잖아요. 아이 무슨 카드 선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하고 함께 할 낚싯대를 사고 아빠가 막 하면서 값으로 뭐 바꿀 수 없습니다. 매길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대로 하면 이거죠. 으로도 몸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죠. 그러면 여기서 시옷이 연음이 돼요. 그러면서 시옷은 뒤로 가면서 반드시 뭘로 놔야 돼요? 스로라고 놔야 됩니다. 값으로. 그 다음에 이게 좀 낯설죠. 리얼 시옷은 예, 그렇게 해서 골씨, 예, 외골, 리을로 발음하셔야 돼요. 외골.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에 들어가 있었죠. 여기 시옷이 연음이 되면서 뒷말이 뭘로 나왔어요? 골씨 이렇게 발음하더라. 그 다음에 받침 뒤에 이제 또 모음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이제 좀 발음에 변동이 많아요. 워낙에 그 모음으로 시작할 때 아시죠? 이렇게 쓰나 같잖아요. 그쵸?
이유는 여기 빈자리 냅두기 그러니까 여기 앞을 그냥 이응으로 써준 거라서 이 앞에 써있는 이응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지 사실 빈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법적으로 볼 때 이 빈자리를 채워주려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자, 그럼 보시면 모음 뒤에, 받침 뒤에 모음, 위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요. 이제 조건이 바뀌었어요. 조사, 어미, 접사의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단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대표음으로 앞에 말을 바꿔줍니다. 아까 대표음으로 예를 들면 참 무서운 말이에요. 다간을 살펴봐.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보세요. 지금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안을 하면은 이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그래서 연음을 하면 어떻게 익히죠? 안을 이라고 익히게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요 안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죠. inside. 예, 안쪽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살아있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근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요때는 아까 그 형식 형태소처럼 간을 뭐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예, 일단 대표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베스트 고무팩이었죠. 그러니까 이거 뒤쪽이 표준 발음이죠. 그래서 닭, 안을 이렇게 한 다음에 요 기억을 그 다음에 연음을 시켜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가, 늘, 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예, 다시 한번 해드리면 또 꽃도 해볼까요? 이게요,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면 요때는 그냥 바로 연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꽃이 피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꽃 위인데 여기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인가 봤더니 실제적인 의미가 있지요. 위라는. 그래서 실질 형태소인데 그때는 먼저 디귿으로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연음을 하셔서 뒤라고 발음을 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발음 기호 쓰는 게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는 건데요. 예, 솔직히 좀 귀찮아서 안 쓰고 있습니다. 예, 그건 이해해 주세요. 조금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늪앞도 한 번만 해볼게요. 늪앞. 늪 앞에 왔어. 예, 그러면 자, 일단 피읍은 대표음으로 발음이 되면 앞이 되죠. 그쵸? 이렇게 내려오면 그 다음에 앞에서 이응은 실질 형태소인가요? 형식 형태소인가요? 예, 앞이니까 실질이죠. 실질. 그러니까 얘를 먼저 대표음 뭘로 바꾸고요? 비읍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늪앞이 최종적인 발음입니다. 늪앞. 예. 고래밥, 사또밥 같은 늪앞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맛없다는 맛없다가 되는 게 보세요. 뭐 플러스 뭐죠? 맛 플러스 없다예요.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요 없다의 이응은요, 모음으로 시작하지만 없다라는 실제적인 의미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을 대표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맛 플러스 없다가 됐어요. 없다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연음이 일어나는 거죠. 요 과정에 의하면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최종적으로 맛없다. 오타 났네요. 맛없다가 돼야 돼요. 맛없다. 자, 그 다음에 헛웃음도 하나만 해볼까요? 헛, 접두사 붙었고요. 음인데 지금 보시면 헛 플러스 웃음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단어가 결합된 방식을 봤을 때, 단어의 결합 방식을 봤을 때, 그러면 웃음은 실제적인 의미가 있지요. 네, 그래서 그러면 잠깐만요. 음은요, 접사죠. 명사형을 만드는. 예, 어미이기도 하고 접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형식 형태소니까 이때는 시옷을 바로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연음해 주시면 돼요. 웃음. 그 다음에 앞에는요, 뒤에 나오는 이 웃음이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대표음으로 일단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음을 해서 뭐라고 하셔야 돼요? 숨을 치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맛있다 멋있다 얘네들도요, 규칙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게 제일 싫었는데 맛있다와 멋있다가 있어요. 얘도 구조가요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있다는 뭐죠? 실질 형태소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를 둘 다 뭘로 바꿔야 돼요? 대표음 맛, 그 다음에 멋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있다가 됐는데 그 다음에 연음을 해주면 원래 표준 발음은 뭐가 돼야 돼요? 맛있다 혹은 맛있다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맛있다, 뭐 딛다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참 사람이 웃긴 게 맛있고 맛있다 멋있다 하면 되게 멋없게 느껴지고 맛없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언중들이 즉 이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이 발음을 잘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 발음도 변한 겁니다. 그래서 뭐도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맛있다 멋있다 라고 발음하는 것도 표준 발음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예요. 맛있다 그 다음에 맛있다 그 다음에 멋있다 멋있다 둘 다 표준 발음이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합리적인 방식이랑 규칙에 맞는 방식이지만 맛있다, 멋있다도 실제 발음을 고려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겹받침의 경우에는 하나만을 옮겨서 발음합니다. 한번 볼까요? 닭 앞에. 자, 요거는 어떻게 되죠? 애는 형식 형태소지요. 조사니까 앞에 해가지고요. 얘는 이렇게 이어 붙인 거예요. 근데 앞이라는 건 실질입니까? 형식입니까? 실제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얘를 대표음으로 바꾼 뒤에 그 다음에 연음하면 나가페가 되는 거죠. 나가페. 값어치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값어치는 조금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요번에 개정이 되면 얘는 좀 빠져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얘 별표 치고 기억하셔야 될 게 어치는요. 우리가 띄어쓰기 같은 거 할 때 얘 접사로 봅니다. 얘 접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접사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이걸 그대로 연음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값어치가 돼야 돼요. 값어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얘는 뭐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값어치. 그래서 이게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현재 표준발음법이 뭐 개정이 된 상황이 아니고 이런 사례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좀 따로 특이하게 값어치 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값 있는 얘 역시 아까 비슷한 상황이니까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16항 자 한글 자음 이름은요 따로 정해놨어요. 왜냐 나머지는 그런데 여기서 자음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다시 한번 하자면 일단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자음의 명칭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발음이에요. 음가 소리고요. 얘 이름은 있는 거예요. 이름은 얘는 기역이고요. 얘는요 디귿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시옷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이름이 붙였죠? 비읍인데 발음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발음하죠. 그쵸? 지금 소리가 사실 잘 안 날 수밖에 없는 게 자음은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 없어요. 그래서 모음을 붙여야지만 온전한 소리를 낼 수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기역 소리를 조금 더 크게 들려드리고 싶으면 음모음을 좀 붙여요. 그래서 하면서 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잠 혼자만 가지고는 소리를 이룰 수가 없다. 그 정도는 기억하시되 지금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피읍이라고 써야 되죠. 그래서 요 명칭은 지금 누가 붙여준 거냐면 최세진이 훈몽자회. 최세진은 통역관이었습니다. 중국어 통역관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용 중국어 회화집을 만들면서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중국식으로 뭐 이런 한자들 읽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뭔가 요런 읽는 방법들을 좀 이름도 알고 읽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려다 보니까 이것들을 자음의 이름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때 정리할 때 요거는 요렇게 기역 디귿 시옷이라고 아예 정해줬고요. 얘네들은요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의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통으로 자꾸 뭐만 들어가요? 이 의가 들어가고 이 별표 자리는 해당 자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요걸 맨날 헷갈리세요. 왜냐면 디귿이기 때문에 티귿이라고 자꾸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니고요. 티귿이 얘 원래 이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름에다가 조사가 붙을 때가 있어요. 받침 소리를 연음을 하는데 지금 얘를 그럼 연음하면 디귿에 이렇게 하나요? 아닌 거예요. 좀 특이한 상황이라서 얘네들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디귿에 치읓을 키읔에 피읍이 이러면서 시읒에 히읗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은근히 이것도 나오더라고요. 티읕을 하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의 동화입니다. 닮아가는 현상이에요. 동화 닮을 동. 자 그러면 동화 현상에 국외음화가 들어가 있네요. 자, 국외음화라는 것은 이건 그래도 많이들 아시지 않습니까? 디귿, 티읕이. 중요한 것은 모음 이와 결합하는데 그 모음 이의 조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사나 전미사와 결합할 때. 조사와 전미사 이와 결합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가치가 할 때 가치 있죠? 얘는 지금 보시게 되면 전미사예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발음하시는 거예요? 가치라고 해요. 근데 이건요. 밭이랑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밭이랑 이렇게 하시면 발음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랑이라는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논에 있는 세는 단위들, 논두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조사와 접산지, 형식 형태 손지 확인하셔야 돼요. 디귿, 티읕 뒤에 오게 되는 이 모음이 반드시 형식 형태소여야지만, 즉 아니면 말을 조금 더 어렵게 하면 종속적 관계에 있는 애들이어야지만 국외음화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겹받침의 경우에는요, 요거처럼 뒤에 게 그냥 바로 넘어가면 돼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훌치로 넘어가시면 돼요. 훌치. 앞에 받침은 그대로 남아있고, 낱낱이, 낱낱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는 대로 나머지들은 연음시키지만 요걸 주의하셔야 되죠. 어머, 밭이 참 좋다.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밭이 참 좋아. 자, 그럼 밭이 참 좋네. 조사죠. 조사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니까 얘가 원래 규칙대로 하면 이렇게 연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외음화가 일어나면서 밭이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밭입니다. 여기가 바로 제 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 밭입니다. 그 다음에 끝이 이가 조사예요. 형식 형태소기 때문에 티읕이 이몽을 만나서 치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조건은 형식 형태소. 다음 붙임 디귿 뒤에 전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합니다. 전미사히잖아요. 전미사히. 전미사히니까 아유, 많이 힘드시죠? 네, 제가 특별히 그래서 여기 18항은 잠깐 쉬었다가 하실 수 있게 끊어갈게요. 자, 그럼 보세요. 붙임 디귿 뒤에 전미사 역시 형식 형태소일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치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구티다 축약이 있죠. 그런 다음에 바뀌는 거야. 구티다. 그다음에 다티다에서 다티다 이렇게 해서 바뀐다는 거. 그다음에 국외음화는 조사나 전미사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합성어에서는 이로 시작되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을 때도 국외음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요거예요. 아까 설명해 드리는 거. 얘도요. 티읕 다음에 이 나왔다고 무조건 호치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얘를 그럼 해볼게요. 헛이불인 거예요. 헛이불인 거죠. 헛 플러스 이불인 거죠. 대표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소리 첨가 현상이 또 일어나네요. 자음 뒤에 이야 여여 유로 시작하게 되면 니은을 첨가해서 얘는 헛니불이 돼요. 그런 다음에 자음과 자음끼리 부딪힙니다. 헛니불 발음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헛니불, 헛니불 이렇게 발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과 지금 이불 실제적인 의미 있죠. 그래서 지금 국외음화의 상황은 좀 잘 구별해서 기억해 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지금 잠깐 그래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가셔도 좋지만 잠깐 정리하고 헷갈리는 거 짚고 가셔야 돼요. 네, 그러면 쉬셨다가 다음 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